cannot say, but I know you will. But you can't lie to me with all these books that you sell. I'm not trying to follow you to the end of the world.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유튜브 제작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까 이렇게 소재를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고 해서 거실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제 카메라를 들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솜씨인 만큼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보시고 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메라를 만들게 된 계기,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 이런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만들게 된 계기는 좀 오래전에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한 그 시절부터 서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사진 동호회 친구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사진이라는데 좀 호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렇게 중앙도서관에 가서 사진책도 많이 보고 사진에 대해서 좀 많이 빠져들었어요. 근데 뭐 다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집안 형편이 다들 뭐 등록금 대기도 바쁜데 카메라를 살 정도의 그런 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만 그렇게 침만 삼키다가 졸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타고 돈을 벌면서 뭐 청계천 가서 니콘 카메라 사서 잠깐 찍다가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맨날 야근하다 보니까 뭐 카메라를 사진을 찍고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이렇게 쭉쭉 일하다가 한 4년, 5년쯤 지나가지고 뭐 조금 여유 있는 부서로 가다 보니까 또 사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연히 그 충무로 쪽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거기서 라이카라는 카메라를 한번 보게 됐어요. 저는 뭐 니콘밖에 사용을 안 해봤는데 그거를 좀 라이카를 접하게 되면서 거의 뭐랍니까 흔히 젊은 사람들 말하는 그 장비병이라는 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지름신이 내렸다고 하나요? 그 주미크론과 주미력수를 처음 샀을 때 그 렌즈를 돌리는 그 촉감, 이렇게 우리가 렌즈를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릴 때 이 부드러움, 그 기억은 정말 아이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을까? 이 주미크론을 들고 이렇게 돌리는 재미에 잠을 못 잠들었지. 그래서 이게 사진을 찍기보다는 계속 요거 돌리는 재미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라이카 렌즈를 처음 샀을 때 감동은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뭐 한 달 월급도 두 달 월급 틀어서 샀는데 참 그 절대 후회를 안 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찍은 사진을 볼 때 이거는 뭐 사진이라 아니라 거의 뭐랍니까 사람의 혼을 빼놓는 그런 거였어. 사진이라는 게. 그만큼 제가 라이카 카메라 사서 그때 주미크론 렌즈, 주미룩스를 찍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게 뭐 거의 한 20년 됐죠. 20년이 넘었나? 근데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기억들이 2000년 초반이니까. 근데 그렇게 좋다던 그 라이카 렌즈를 몇 년을 쓰니까 참 제가 귀가 얇은 건지 입맛이 간사한 건지 좀 지치더라고요. 뭐 질렸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롤라이프렉스 66 포맷 그를 하나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강화도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온 사진을 보고는
집에 와서 거의 깜놀을 했어요. 그 이나지에 그 당시에도 이나지에 이렇게 인화를 해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색깔에 너무 반해버렸어요. 야, 나뭇잎 색이라든가 꽃잎 색을 그렇게 잘 표현한 진짜 이 뭐랄까 제가 생각했던 수천 배 이상으로 색이 이쁘고 표현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사진에 실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카메라와 이게 그 카메라의 덕이 한 90%고 필름의 덕이 한 10%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한 반반지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그 롤라이프렉스에 박혀있던 렌즈가 플라라 렌즈였어요. 롤라이프렉스는 세 가지 렌즈를 채택을 하거든요. 이제 시나이더에서 만든 제노타 렌즈, 그리고 칼자이즈에서 만든 테사 렌즈와 그 플라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흑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테사가 낫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흑백이든 칼라든 그 플라라 렌즈가 낫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색에 반해가지고 그 플라라 렌즈를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또 이게 좀 사용하다 보면 질리는 거예요. 그 뭐랍니까 그 66 포맷이 정사각형이 이게 매력적이었다가 조금 사용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그리스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그 황금비라는 걸 만들지 않았겠느냐.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고 가장 가로 세로 비율이 좋은 그 배합이 얼마냐. 그걸 황금비를 해놨죠. 그게 이제 그거에 거의 근사치 가는 게 이제 4.6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진을 4:6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고 그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포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약간 넓게 하면 좋아하는 분도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변하지 않는 포맷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참 플라라 렌즈를 69 포맷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뭐라 할까요? 그 인터넷을 보면 69 포맷의 카메라로 나오는 게 베리 와이드, 호스만, 그 다음에 테크니카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뭐 스위스에서 뭐 알카 스위스인가 뭐가 있는데 그 뭐 별 관심이 없었고, 근데 이제 저는 플라라 렌즈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 플라라 렌즈로 된 것만 보면 그 테크니카가 있는데 그 테크니카는 사호 카메라죠. 사호 카메라인데 약간 막아가지고 이렇게 69도 사용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69 카메라가 이거 사호 카메라거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그리고 삼각대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것도 초점 맞추려면 초짜들이 초점 맞추는데 1시간 더 걸릴 거예요. 그 뭐 초짜를 막 룻배로 맞추고 이러던데 지금 또 성격이 제가 사진을 뭐 이런 내 나름대로 사진은 잘은 못하지만 구력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럼 사진에 대한 그런 생각, 그 철학, 그 뭐 어떤 사람 도그마 이런 게 저는 갖고 있는데 상업 사진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보석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뭐 그런 상업적으로 광고 사진에서는 그 사진은 초점이 정확히 맞는 것이 좋다. 근데 저희가 이제 취미로 찍는 사진은 대부분이 상업적인 사진이 아니고 어떤 감성을 느끼기 위한 그런 작품 사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적으로 이 초점이 정확히 안 맞아도 더 이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날로그의 맛이 정확하게 수치를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는 대충 이렇게 맞추는 게 더 아날로그적이고 더 영감 있지 않겠냐. 제 나름대로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딱 그때 이제 결론을 내놨고 지금도 그 결론은 변함이 없어요. 사진은 초점이 정확히 맞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일부러 초점을 안 맞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장 내가 맞출 만큼 맞추는 건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은 뭐 예전에도 갖고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도예관님 옥대 형님을 해서 도자기에 대해서 논하면서 제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또 갖게 돼서 그때 도예가 옥재 형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옥재 형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콤파스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가장 완벽한 원이잖아요. 근데 이 콤파스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절대 이 흠결 없는 100% 원인데 이런 완벽한 원보다는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오래 연습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원을 그려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그리는 원이지만 그러나 수치적으로 아주 정밀한 기계를 갖다 놓고 측정하면 완전한 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노력해서 가장 이렇게 완벽하게 그린 원이 이게 가장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랑아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이 맞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정확성에 기초를 두면 안 된다.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카로 찍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사후 카메라 같은 거 핀을 루페로 봐서 핀을 맞추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루페로 맞추든가 디카로 찍으면 제일 정확하겠죠. 그러나 저는 감성 있는 사진, 예술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부러 초점을 안 맞출 필요는 없지만 맞출 수 있는 최대한 초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기계적인 수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 목적식 카메라를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목적식 카메라는 만들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확성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식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목적식 카메라의 장점이 뭐냐면 속사가 빨리 찍을 수 있어요. 핀을 안 맞추니까. 대충 이렇게 몇 메다 거리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대충 한 5m다 이렇게 맞추고 바로 찍어버리니까 얼마나 빨리 찍겠어요. 그리고 기계 장치가 아주 간단해요. 고장 날 게 없어요. 이 필름 셔터막을 이렇게 옮기는 이런 장치가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핀을 이렇게 정확히 맞춘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주 메커니즘이 다이어트 된 거예요. 다이어트 된다는 거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신 굉장히 간편하다. 간편하다는 뜻이 기계가 간편하다는 거는 고장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복잡할수록 고장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충무로에 있는 저희 절친 또 카메라 수리의 대부 명장 김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리저리 인생 잡담도 하고 카메라 잡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한 발씩 접근해 갔죠. 그때 이제 사장님이 추천해 준 게 어차피 제가 목적식을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이 카메라다. 영국. 우리가 보통 카메라라 하면 독일을 많이 생각하죠. 일본 카메라. 근데 영국에서도 카메라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고 영국제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영국제 오디오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영국의 어떤 향수라든가 이런 걸 좀 있는 사람, 극소수의 사람만 사용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주변 사람을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영국을 카메라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을 처음 한 나라잖아요. 이 썩어도 준치라고 상당히 뭐가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면서도 좋지만 이 느껴지는 감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 사람들은 일본제보다는 그런 게 더 좋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영국제 6구 카메라 포맷이죠. 6구 포맷 카메라인데 이 엔자인이라는 카메라예요. 모델은 셀픽스 820인데 이 자바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죽 주름으로 돼 가지고 찍을 때는 이렇게 뽑아서 찍고 왜 이게 우리가 사진이라는 게 광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찍더라도 이 거리만큼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렌즈 여기 렌즈거든요. 렌즈 부분이 여기 렌즈의 주점이 여기 있잖아요. 렌즈의 주점과 요 필름면 여기잖아요. 요 거리는 무조건 80cm가 돼야 된다. 이게 80cm가 안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기계공학을 공부할 때 연력학, 뭐 영법칙, 연력학, 일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처럼 자연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바꿀 수 없는 법칙. 요 초점에서 여기까지 무조건 8cm는 돼야 된다. 이 8cm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이게 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가죽으로 이 자브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접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찍을 때는 펴고. 그게 갖고 다니기가 상당히 좋고 가볍고, 저 앞에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네. 말씀드렸냐 안 드리면 헷갈리네. 이 렌즈가 이게 로스 렌즈예요. 여기 보이죠? 이게 ROSS. 이 렌즈가 저는 뭐 못 써봤는데 이걸로 찍은 사진만 봤어요. 근데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걸 합격 사진을 찍어 보셨더라고요. 제가 사진 동호회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렌즈가 또 이게 엄청 좋은 렌즈래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한번 써보고 싶었지만 이게 찍기가 불편해요. 이게 초점 맞추기도 그렇고 셔터도 이게 좀 어설프고 어쨌든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찍어보지 않고 그냥 이거를 뜯어버렸죠. 이걸 다 뜯어가 버려버리고 요 바디만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버려본 데들이 또 있냐? 2개를 샀었어요. 왜냐하면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여유로 2개를 샀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사니까 그냥 2개를 샀는데 가격이 얼마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렌즈 좋은 게 필요 없고 바디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이 바디만 좋고 렌즈는 이렇게 이끼 끼고 뭐 곰팡이 피고 이런 거 사구를 샀어요. 그러니까 2개를 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렇게 포맷은 이렇게 포맷이죠. 좀 큼직하죠. 그리고 이제 이 렌즈 이 필름은 뭐 120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라이라든가 이 중형 카메라에서는 범용 필름이죠. 이 필름은 쓰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필름으로 닫고 이렇게 돌리죠. 돌리면 여기 이제 필름 숫자가 나타나요. 그렇게 찍는데 저는 요 바디만 채용을 하고 앞에는 버렸다. 그래서 바디는 이게 제일 좋다. 그럼 렌즈는 이 플라르 렌즈. 이게 이제 테크니카용이죠. 테크니카에 납품하는 플라르 렌즈인데 이게 테크니카에 납품하다 보니까 테크니카 전용으로 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이 카메라를 구입할 때 뒤에 이렇게 테크니카라는 판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테크니카 전용이니까. 그래서 이 렌즈를 사서 저걸 뜯어서 버리고 앞에 렌즈만 쏙 뽑은 거예요. 그 렌즈만 뽑았는데 이거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불변한 진리. 필름 면에서 여기까지 8cm를 뽑아야 되잖아요. 80mm니까 주점이 이 80mm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이 어댑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헬리코이드 다른 렌즈에서 잘라와서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렌즈를 앞으로 전진 후진 시켜주는 헬리코이드.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일 렌즈의 이 손맛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코이드 렌즈 이게 맞는 이 규격 직경 맞는 독일제 렌즈만 구하느라고 아주 생땀을 뺐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은 인터넷에 이거 만들고 싶어도 이 헬리코이드를 못 구해서 아마 못 만들 거예요. 이게 저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 억지로 몇 달 만에 구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독일제 아닌 건 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독일제가 손맛이 참 좋습니다. 다른 거 못 씁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간에 이제 이 바디 구했고 렌즈 구했고 이제 중간에 이거는 우리 김 사장님이 두라륨을 깎아 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헬리코이드 집어넣고 근데 이 헬리코이드에 나타나는 수치는
그냥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이거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80mm 렌즈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형 카메라, 그러니까 69 포맷에서는 80mm가 라이카 카메라로 봤을 땐 35mm 렌즈와 화각이 똑같거든요. 똑같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거의 같다. 35mm 렌즈.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포스 나왔고, 그럼 35mm 화각이 뭘로 찍느냐? 이게 없잖아요. 이게 있어야, 이게 또 운 좋게 라이카에서 만든 그 라이트, 옛날 거죠. 라이트에서는 옛날 건데 이 화각 35mm를 구한 거. 근데 이게 비싸요. 이게 라이카 글씨 붙으면 무조건 비싸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사진 찍는 그 기능은 별로 의미 없잖아요. 화각이 내가 보는 화각이 어디까지 보이느냐, 그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진의 기능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벗겨지고 뭐 이렇게 깨지고 이런 거 흐름한 거 사와서 이렇게 걸치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돈을 줄여야 되고, 렌즈는 좀 고급 좋은 거 사고, 이런 거는 최고급 사고, 이런 거 사진에 영향 오는 거는 좀 허리버리한 거 사고, 그래서 돈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딱 갖다 끼우면 화각이 딱 보이는데, 이 아시다시피 라이카 파인더가 최고거든요. 파인더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파인더를 보고 이 거리계로 몇 메다다 대충 맞춰서 사진을 찍는 목적식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셔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렌즈는 그 큰 대형 카메라 렌즈들은 다 이 셔터식이거든요. 그 셔터막이 카메라의 셔터막이었고, 렌즈에다가 조르기 앞에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 셔터막이 이렇게 움직여 버린단 말입니다. 그 특히 이제 독일제 카메라의 라이카나 칼자이제 맛이라는 게 이게 매미 소리, 2분의 1초, 뭐 4분의 1, 5분의 1초의 매미 소리가 좋거든요. 이런 매미 소리에 또 한번 빠지면 또 이게 이 라이카 렌즈, 칼자이제 렌즈 또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셔터 속도, 셔터 소리가 참 정겹죠. 라이카 M3 15분의 1초 때 제일 이쁘다는 라이카 M3 셔터 속도, 이런 셔터 속도를 한번 뵙게 되면 디카 뭉서지요. 이거 뭐 카메라다 해죠. 근데 이제 또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 또 디카를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고, 제 생각이 그렇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디카를 쓰신 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필름 카메라, 이 손맛, 기계맛, 이 재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진은 잘 못 찍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돈을 벌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또 취미생활을 해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만큼 털어냈기 때문에 많은 금전적으로 쏟아부은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 제가 돌려받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으로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 즐거움으로 가지고 돌려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요건 또 이렇게 하나 더 또 자랑할 만한 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요다 새겼어요. 카메라에다가 이름도 새기고, 뭐 언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새기고, 뭐 이런 것도 좀 사장님이 좀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메라다. 물론 뭐 비슷하게 또 만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카메라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찍느냐? 그럼 이건 제가 지금 이거 요 표 만든다고 거실에서 상업 대놓고 한낮을 애를 먹었어요. 그 초점이 아무리 목적식이 필요 없지만 대략 얼마일 때 얼마 정도 맞춰야 된다는 거 나와야 되는데, 요 눈금에 보면 이제 있죠. 이게 내가 찍는 피사체가 2.5m 거리에 있다. 그러면 눈금이 5에 가야 된다. 이걸 이제 집에서 일일이 거실에서 이게 20cm, 23, 요 30cm 간격을 주면서 요 수치를 찾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룻배로 보면서 그 초점이 맞을 때 요 수치가 얼마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걸 다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는 표를 보면 0.9mm부터 찍을 수 있어요. 최단거리가 0.9m. 그러니까 0.8m까지 찍을 수 있네.
80cm가 최대 단거리예요. 0.8이 되면 이걸 왼쪽으로 최대한 돌리면 이 1이라는 숫자 앞에가 요게 0.8쯤 되거든요. 0.9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80cm인데 최대한 왼쪽으로 돌리면 이 0.80cm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아까 0.9가 하면 요 정도 되겠죠. 조금 0.9가 되면 얼마냐? 1.15mm입니다. 1.1 눈금이 에이다 잠깐 미니멈이 0.8이네. 그러면 1.15가 가면 0.9인데 1.1이니까 1.1과 1.2 사이 요거 한 1.15 되겠죠. 요대 가면 90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굉장히 이게 좀 길어지죠. 광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2m를 찍으려면 이 눈금이 3.3을 가야 돼요. 요 보이다시피 2m 거리를 있는 피사체를 찍으려면 눈금을 3.3에 맞추면 된다. 그러면 여기 눈금이 3. 얘가 3.5니까 요가 3.5니까 3.5보다 조금 안 가면 3.요가 3이고 얘가 3.5니까 그 3.3이면 요 정도 되겠죠. 이래가 찍으면 거의 정확하다 이거죠. 근데 피사체와 나의 거리가 또 3.3인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레이저 포인트를 갖고 이렇게 좀 찍어보는데 레이저를 찍으면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 3.3m 되면 여기다 이렇게 눈금을 3.3 맞추고. 근데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조리개를 8 이상만 조리개 값을 8 이상만 해주면 거의 다 핀이 다 맞습니다. 물론 뭐 현미경으로 보면 안 맞겠죠.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 전혀 뭐 작품 사진 찍고 예술사진 찍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참고로 보면 조리개, 여기 조리개죠. 여기 조리개를 이렇게 돌려가 이렇게 뭐 맞추면 되고, 요거 아까 이제 한 8에서 11 정도 맞춰 찍으면 되고, 날 좋은 날 한 11, 12 가면 되고, 그 셔터 속도는 뭐 이렇게, 요건 유럽식이라 가지고 보통은 이제 1,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15분의 1초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유럽식이라 가지고 30분의 1초, 60분의 1초가 아니고 25분의 1초, 50분의 1초, 120이 아니고 100분의 1초, 250이 아니고 200분의 1초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유럽식이니까 뭐 여기 또 편합니다. 이렇게 쓰면. 그래서 노출계를 측정한 다음에 노출을 맞추고 조리개와 셔터 속도로 이렇게 대충 맞춰 놓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장전하겠죠. 장전해서 이러면 사진 찍히죠. 물론 뭐 그 전에 이렇게 필름을 넣어야 되죠. 필름을 넣고 딱 먹인 다음에 딱 돌리고, 이걸 이제 쭉 필름을 감쪽 열심히 감으면 숫자에 딱 나오죠. 숫자가 1. 또 이렇게 쭉 감으면 한 몇 바퀴 돌리면 숫자 2가 나타나요. 2. 그래서 이 6구 폼에서 사진을 120 필름을 쓰면 8컷을 찍습니다. 롤라이프렉스 정방향을 찍으면 12컷을 찍지요. 요건 8컷을 찍고 8컷 정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롤라이프렉스보다 4컷이 작다. 왜냐하면 이게 6구 포맷이니까요. 어쨌든 요 카메라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대체 어떤 색이 나올까? 어떤 게 나오게 제가 이렇게 약장사처럼 이렇게 약을 팔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망그릇 없는 칼자기사의 광고면도 아니고 이렇게 칼자기 플라이나 회사를 급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로 찍은 사진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냐면 뭐 뽑아놓은 것도 없고 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사진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에 뭐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좀 많이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색깔만 봐주세요. 사진 내용은 아무 뭐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 사진에 무슨 작품 내용은 없고 그냥 날 좋은 날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슬라이드 프로비아로 찍은 겁니다. 제가 그 프로비아를 상당히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벨비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코닥을 안 찍고 필름 흑백은 꼭 코닥을 찍었는데 이 칼라만큼은 꼭 프로비아를 찍었어요. 그 프로비아 색감이 가장 제한테는 맞더라고요. 코닥은 너무 좀 뭐라나 좀 노릇기량기가 돈다고 하네요. 그 후지는 조금 파란 기운이 돌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충 사진 색감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블로그를 또 반영해서 보니까 아마 변색이 좀 됐겠죠. 어떤 간에 포맷은 이 정도고요. 이게 68이라서 69보다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67은 조금 안 좋은데 68만 돼도 눈에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황금비 정도 됩니다. 근데 69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렌즈 특성상 어차피 이거는 68 렌즈밖에 못 만듭니다. 일단 맛배기로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요래 초점이 맞네요. 가까이 가니까 또 초점이 안 맞네요. 그리고 뭐 흑백은 또 어떠냐? 흑백은 제가 또 경주에 자주 가는 경주에 가서 이게 찍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흑백. 이게 또 사람들이 뭐 플라나가 테사가 흑백이 더 강렬하다 뭐 그러고 그 흑백은 저 플라나보다 테사를 한 수 더 위로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 플라나가 테사보다는 강렬하진 않아요. 솔직히 테사가 좀 강한 기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필름을 뭐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뭐 현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그 테사와 플라나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뭐냐면 그 뭐랍니까? 칼라에 좋은 렌즈는 흑백에도 좋다. 칼라에 좋고 흑백 나쁘고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칼라 사진으로 훌륭하면 흑백 사진도 훌륭하다. 그래서 저는 그 플라나가 칼라에서 최고기 때문에 흑백에도 최고가 있냐? 뭐 간단한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테사도 상당히 좋아요. 강하고. 그래서 테사와 플라나를 그 우위를 설명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이제 호불호는 얘기할 수 있죠. 본인은 플라나가 낫다, 테사가 낫다 이런데 근데 처음에는 테사가 좋은데 자주 보다 보면 약간 이 플라나가 좀 부드러운 맛이 테사보다는 약간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칼라에도 좋고 흑백에도 좋은 렌즈가 이게 하나를 골라라면 최종 플라나가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영양가 없이 오늘 일요일날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유튜브 한번 도전해 보려고 뭐 이렇게 촬영해 봤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잘 뭐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또 뭐 제 성격이 뭐 글 써놓고 뭐 원고지 읽고 이런 또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뭐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제가 언변이 없다 보니까 좀 뭐 중간에 버벅거리고 또 말하는 것도 앞뒤도 안 맞고 막 조심조심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근데 이런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왜 유튜브를 이 나이 먹고 연습을 하느냐
그는 뭐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할리 데이비슨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은 저 명퇴 날짜가 다 다가오는데, 저 직장을 떠나게 되면 세상에서 이제 뭐 인연을 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이리저리 전국을 여행하고, 또 전국이 끝나면 해외로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뭐 할 것도 없고, 또 뭐 앵벌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 뭐십니까, 그 뭐 풍경도 찍고 속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즐기면서 유튜브를 해보는데, 뭐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고, 혹시라도 운이 좋아가 인기가 좀 있으면 기름값도 벌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근데 뭐 그거는 그 쓸데없는 욕심이고, 어쨌든 그 나중에 퇴직해서 제가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서 그 유튜브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좀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할 만한 것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게 그 책상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뭐 어쨌든 이제 일주일마다 매주 일요일날 카메라를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이렇게 뭐 유튜브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부족했던 면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돈을 좀 모으고 해서 그 고프로 뭐 오토바이 하이바에 다는 그 헬멧에 다는 그 고프로도 사고, 그 편집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음악 좀 넣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도 좀 조금씩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말에 거실에 앉아서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카메라 렌즈라든가 카메라 제가 또 만든 다른 카메라를 꺼내서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오늘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좀 잘 안 되네요. 근데 뭐 자주 하다 보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인연이 닿아서 이 유튜브를 클릭해가지고 보신 분들은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The ceiling is hard to reach. When my son is a man, he will know what I meant. I was just trying to leave something behind.